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이제 화병이라든가 이런 이제 정신적으로 좀 불편하신 증상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병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화병이 또 있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화병이라는 증상은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이제 병이 되겠는데, 한의학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화라고 보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이제 7가지예요. 희, 노, 우, 사, 비, 공경. 이렇게 이제 뭐 즐거워하고 노여워하고 뭐 이렇게 해서 7가지 감정이라 칠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칠정은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의 감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 칠정이 다 우리 몸에 지나치면, 이제 적당할 땐 괜찮은데 지나치면 우리 몸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손상을 주게 돼 있어요. 예, 그 중에서도 제일 크게 손상을 주는 것이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노의 감정이 이제 제일 크게 손상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개 이제 화병이라 그러면 어떤 게 화병인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화병? 그렇죠. 화를 참았어요. 그래서 병이 생긴 거예요. 예, 이제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분노라든가 화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억지로 이제 표출을 안 하고 참으면 어떻게 돼요? 뭉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개 뭉치는 것이 여기 가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속상하거나 화날 때 가슴 치잖아요. 예, 그리고 화병이라고도 하고 또 울화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화가 울체됐다. 그래서 이제 뭐 울화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뭉친 거예요, 화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감정이지만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어떤 형태를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개는 화병의 가장 이제 초기 증상은 뭐 예민한 분들이 신경 쓰면 소화가 안 된다거나 속이 쓰리다거나, 그죠? 또 가슴이 답답하면서 한숨을 쉬시거나, 또 뭐가 이렇게 가래 걸린 것 같이 갑갑하거나, 또 이제 그게 화가 일로 오르니까, 여기가 막혀 있으면 화가 위로 오르게 되니까, 주로 화의 성질은 위에 오르는 성질이 있죠. 불꽃은 위로 오르잖아요. 일로 많이 몰리죠. 예, 그래서 이제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뭐 여드름이 난다든지, 또는 눈이 침침하고 아프다, 뻑뻑하다. 요새 안구건조증도 또 상당히 많아요. 예, 또 두통이 온다든지 어지럼증이 온다. 이런 것도 오고, 어떤 경우는 이제 뭐 팔다리가 저리거나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화병의 증상은 여러 가지로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탈모도 오고요. 예, 그래서 전에 이제 제가 치료해드린 환자분 한 분은 그분이 30대 후반이었나? 30대 후반의 여성이신데 얼굴이 아주 희고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능력이 또 뛰어나셔서 회사에서도 자기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해야지 속이 편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호소한 증상은 여기 두정부에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탈모가 오는 증상도 있죠. 원형 탈모.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뭐 피부과에 가서도 주사 맞고 뭐 여기 두피 마사지도 하고 이래도 개선이 별로 안 되셨어요. 근데 저를 찾아오셨을 땐 저는 그 탈모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예, 화죠, 화. 예, 화병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화를 흩어주는 그런 약을 쭉 써드렸더니 머리가 이제 나기 시작을 했는데, 예, 본인은 여기 머리 꼭대기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미장원 가면 그 이제 미용하시는 분이 얼만큼 줄어들었다, 이거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범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다 났어요, 머리가. 근데 그분이 저는 이제 맥을 안 보고도 딱 들어오시면 이분이 좋아지시는구나를 어떻게 느끼냐 하면 그분의 표정. 처음 오셨을 때는 아주 표정도 굳고 화가 나신 것 같고, 맥을 보니까 상당히 긴장이 돼 있고, 예, 그런 분이셨는데 차츰 이제 화가 흩어지니까 표정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예, 말 시키지 않아도 먼저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원장님 나 머리가 얼마큼 났고요, 어쩌고 이렇게 이제 그러더니 결국은 다 메워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약에 제가 탈모를 치료한다고 치료를 해드렸으면 치료가 잘 될까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 화를 내는 것이 가장 손상을 크게 하는 감정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병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또 이제 초기에는 뭐 짜증을 잘 내고 뭐 신경질 내고, 또 주변 분들한테 이제 분노나 이런 거, 억울한 거, 원망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그러다가 그게 이제 차츰 그 단계에서는 아직 인격적이거나 행동에 이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냥 이제 짜증내고 몸 아프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데, 그게 점점 더 깊어져서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이제 인격적인 변화까지 올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우울증 들어보셨죠? 네. 요새 우울증 많잖아요. 네.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서도 이제 영향을 크게 받고 그러는데, 우울증, 조울증, 또 무슨 뭐 공황장애, 그죠? 대인기피증, 또 이제 이렇게 강박증이라든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 또 ADHD 들어보셨어요? 예, 과잉행동장애, 또는 이제 집중력 결핍된 아이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어린 나이서부터 이제 화가 쌓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더 깊은 증상까지 발전을 하는 거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가 많이 쌓였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풀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의욕을 가지고 뭔가 활기차게 생활할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이제 우연히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날씨가 영하 5도일 때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다. 네. 그리고 방에 불을 뗄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체감 온도가 20도래요. 영하 20도. 또 희망이 없는 분들은 영하 30도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크게 공감을 했어요. 어떠세요? 공감이 되세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날씨가 아무리 춥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덜 춥게 느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이제 좋은 쪽으로 자꾸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희망이 있는데, 그런 뭔가 남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의욕을 갖지 못하고 또 의욕이 상실되고 이러면서 희망이 없어지고, 그러면 바깥에서 오는 그 자극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화병은 아직 그런 인격적인 변화는 없지만 그게 이제 치료를 잘 해주셔야 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그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화를 어떻게 치료를 해요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의학적으로는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증상이에요. 예, 이거는 뭐 검사를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기능이 잘못돼 있는 거고 뭐가 쌓여 있으니까 그걸 자꾸 흩어주는 이런 치료를 하면 굉장히 좋아지시는데, 이제 그 부분은 모르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발전했을 때 우울증, 요새 우울증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주변에서도 혹시 보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매스컴에서도 가끔 안타까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도 그 생의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근데 이제 이 우울증은 자꾸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기보다는 내 속으로 자꾸 숨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걱정거리, 고민거리 있을 때 얘기하거나, 또 이제 이게 조금 쌓였을 때 풀어내면 큰 병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막 주변 사람들한테 뭐 화도 내고 원망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속으로 자꾸 숨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는 내가 못나서 그렇지. 네, 이러면서 자꾸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의욕을 자꾸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제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면서 내 존재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이제 자꾸 깊은 속으로 빠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사는 분들 계세요? 없죠. 그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나 다 우울증의 성향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잠시 이제 이렇게 좀 우울하고 그러다가도 새롭게 뭔가 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작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대개는 이렇게 소심하거나 또 내성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그거를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자꾸 속으로 더 숨어드니까 이제 우울증이 되죠.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생리적인 특성이 여성들은 자극에 훨씬 민감하죠. 예, 그래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크게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하 5도인데 영하 30도 이런 이제 짐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들이 또 많이 올 수가 있고 또 여성들은 주부시잖아요, 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실감, 패배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잘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울해지신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일조량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에도 가급적이면 햇볕을 쏘이면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예, 너무 추운 날은 말고요. 예, 이제 날씨가 추울 때는 실내에서 이렇게 자꾸 스트레칭 해주고 마음을 펼쳐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날이 좀 따뜻할 때에는 햇빛을 최대한 많이 쏘이시는 것이 우울증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고, 또 우울증이 아니시더라도 마음이 좀 우울하다, 뭔가 좀 내 뜻대로 안 풀린다 이럴 때에는 바깥바람 쏘이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좀 한번 몇 가지 찾아보면요. 첫째, 제일 큰 원인은 심장 기능을 조금 약하게 타고나신 분들이 그런 성향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자꾸. 이제 그런 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현대 사회에 어때요? 늘 신경 쓸 거 너무 많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스트레스 많고, 그죠? 그래서 계속 그런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엔 화가 쌓이게 되고, 그렇죠? 이제 어디 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요새 인터넷이 생활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 앞에 계속 앉아서 들여다보다 보면 인간관계는 이제 차츰 단절이 되기 쉽고, 그러다 보면 또 자기 혼자 고립된 느낌, 소외된 느낌, 이런 거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제가 네 번째 했나요? 네 번째는 그 환경 오염 때문에 중금속이라든지 또 유해 이런 가스 같은 거 이런 거에 이제 몸이 많이 노출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생체 리듬이 교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꾸 맑은 공기 찾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요새 우리 전반적인 생활이 좀 많이 전에보다는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생활에도 신경들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품이 좋은 걸로 알고 계세요. 어떠세요? 좋은가요? 어떻게 안 좋은지 아세요? 예, 대부분의 분들은 단백질 많이 섭취하고 또 탄수화물은 적게 섭취하고 이게 좋은 식단인 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혹자는 뭐 살찌니까 탄수화물 밥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그 식사 명칭이 뭐 주식, 부식, 후식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이름이 왜 다를까요? 뭔가 뜻이 있겠죠. 예, 주식은 주가 되는 음식이에요. 우리 주식이 뭐예요? 밥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곡을 적당히 섞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밥이 제일 주가 되는 음식이에요. 그다음에 부식은 뭔가요? 반찬, 그죠? 주식을 먹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자랑하느라고 나는 밥은 조금 먹고 반찬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옳은 식사법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거는. 예, 그리고 후식은 뭐예요? 그렇죠, 과일. 식사하시고 입가심으로 한두 쪽 드시는 게 맞는 건데,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과일로 한 끼를 때우세요. 여기도 그런 분 계세요? 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은 대체로 성질이 차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제 영양가도 많고 소화도 잘 되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실 때도 항상 식사의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예, 또 잡술 때 잡수시고 안 잡수실 때 안 잡수셔야 되지만 그런 이제 균형도 잡아서 식사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사를 자꾸 하면요, 이제 호르몬에 이렇게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자살률이 증가한다. 이런 통계도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식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화병에서 우울증으로 넘어갔는데, 네, 우울증은 자꾸 혼자서는 치료하기 힘든 증상이에요. 환자 혼자서는 자꾸 속으로 숨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같이 치료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자꾸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신감을 주고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이제 칭찬을 해주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저런 이제 신경정신과나 이런 양방에서는 신경을 이렇게 덮어주고 차단시켜주고 이런 약들을 쓰거든요. 한의학적으로는 자꾸 화를 흩어주거나 그 사람 체질에 맞는 약을 써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울증인 경우에는 전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물이 2개가 병에다 이제 물 2개를 담아놨어요. 한쪽 물에다가는 막 칭찬을 해주고 좋은 음악 들어주고 그죠? 이쁘다 해주고, 또 이 한쪽 물에는 계속 욕을 하고 이제 야단치고. 얼마 후에 이 물을 보니까 이 칭찬해준 물은 아주 이쁜 그 이제 입자를 분석을 했을 때 아주 이쁜 모양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고, 이 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썩었어요. 그거는 이제 무생물도 이럴진데, 그죠? 사람은 어떻겠어요? 훨씬 더 이제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주변이라든가 가족 중에 이게 자꾸 이제 내성적이거나 이런 소심한 분들, 이런 성향이 띄기 쉽거든요.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 이제 우울증 발생률이 높아요. 그래서 옆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요새 참 이제 가슴 아픈 그런 기사를 가끔 보는데요. 왕따, 그죠? 얘네들도 미리 발견할 수 있는데 방치해 놓으니까, 그렇죠? 부모나 학교에서 방치해 놓으니까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항상 뭔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활력을 줄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중요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울증 얘기 드렸고, 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조울증은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아, 네, 맞아요. 조울증은 우울증하고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증과 우울증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증인 상태는 아주 자기가 굉장히 훌륭하고 잘났고, 그죠? 이제 과대망상 그런 상태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유명한 음악가라든가 화가, 발명가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조증인 환자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증인 사람들은 머리가 또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특별한 거를 발명을 한다든가 사회에 크게 공헌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들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죠. 그리고 지나치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조증 상태가 끝나면 아주 이제 다운이 돼서 이렇게 축 처지고 우울해서 이제 자기 혼자 숨어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약으로는 그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약은 그냥 보약이나 먹는데, 제가 어떤 모임에 얼마 전에 갔더니 그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축사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의학은 보약을 먹어서 우리 몸을 좋게 해주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저는 참 속상했어요. 한약은 보약 개념뿐만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화병이라든가 우울증, 조울증 또는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의 기능이 잘못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조절을 해주면 훨씬 더 이제 치료가 잘 되고 그렇죠. 이제 조울증 얘기 하다가 말았는데, 이 이제 조증이라는 경우에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너무 붕 떠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약간 이렇게 내려주고 화를 흩어주는 이런 치료를 하면 훨씬 좋아져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공황장애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예. 네. 비행기 못 타시고. 네, 네.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요새 그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증상 질환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황장애도 의외로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겁이 나서 비행기도 못 탄다든가 외출도 혼자 못 한다든가. 전에 제가 이제 40대 중반 되신 남자분을 치료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 이혼 과정에 아주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부인하고 대립도 많이 되고 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누가 길러야 될지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글쎄 그 부인은 제가 안 봐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상당히 착하고 마음이 여린 분이에요. 대개 그런 분들이 이런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공황 발작을 하신 거예요. 공황 발작이 뭔지 아세요? 예. 이런 공황 발작은 자기가 예측하지 않은 어떤 갑자기 이제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자극을 크게 받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가슴이 막 두근거린다든지 호흡 곤란이 오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막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디기 힘들거나 식은땀을 흘리고 이제 졸도를 하거나 예, 또 계속 뭐 욕지기를 하거나 이렇게 증상이 아주 극단적으로 가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되는 게 아니고 한 몇 분 정도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깨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심하게 몸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피곤해하죠. 예, 기진맥진하고 이런 상태로 되는데 이분들은 차츰차츰 외출을 두려워하고 혼자 나가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출을 기피하게 되고 또 혼자 있는 거 무서워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 직장 물론 못 다니시고요. 40 중반인 남자분이 이제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방에서 치료를 하시다가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되시니까 한의원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찰을 하고 이분은 심장 기능이 많이 허하고 이제 진맥을 하니까 그러면서 그 화를 너무 많이 참고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화를 흩어주고 심장을 보완해주고 이런 치료를 해드려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를 하셨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제거를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요. 대개 이렇게 이제 우울증, 뭐 조울증, 공황장애, 뭐 대인기피증 이런 분들은 증상이 금방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화병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가 많이 뭉쳐 있고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고 그래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치료 기간도 그만큼 길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좀 성급하게 빨리 좋아지기를 이제 욕심을 내세요. 그래서 몸이 조금 좋아지다가도 중간에 이제 중단을 하시거나 또 이제 포기를 하시거나 근데 계속 치료를 하면은 정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화병의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또 요새 보면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부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억압을 받는다고 표현을 할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부터 걔네들이 이제 고해로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돌도 지나기 전부터 뭐 영어 들려주고 뭐 하고 그죠? 조금 걸음걸을만 하면 또 어디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주의력이 좀 결핍이 된다든지 집중력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DHD라고 하죠. 과잉 행동 장애. 요새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도 보면 대개 머리는 상당히 영리한데 지구력이 부족하거나 집중이 안 되는 이런 성향의 아이들이 그런 것에 이제 이기지를 못하니까 엄마의 그 큰 욕심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아이는 또 아이에 맞게 치료를 하면 굉장히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치료를 할 때에는 증상이 금방 덮어지는 거는 그만큼 강하고 독한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걸 자꾸 흩어주는 이런 치료를 하면 우리 몸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화가 많이 울체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화병이라든가 이제 정신적인 불편 증상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예, 몸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지금 뭐 궁금하신 분 계세요? 아, 네. 여기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저는요, 네. 네. 저는요,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1시간이나 이 정도 갔을 때 네. 내리면은 무릎이 많이 아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산에도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오면 또 이렇게 오른쪽 무릎이 좀 아프거든요. 네, 네. 주로 오른쪽이 많이 아프세요? 네, 네. 아, 그러세요. 그리고 보통 때는 괜찮으세요? 이렇게 걷거나 이러실 때는 네, 괜찮으시고요. 평지 걸을 때는 모르겠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맥을 잠깐 볼게요. 오른손 주시고. 네. 네, 왼손 보시고요.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께서는 불편 증상을 이제 다리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맥을 보니까 이분은 이제 간 기능을 좀 약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간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거, 뭐 스트레스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으시지만 간주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간은 근육을 주관해요. 간은 이제 근육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근육이 잘 붙는 긴장을 한다든지 다리가 저리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간 기능이 좀 허한 분들은 이게 빨리 원활하게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맥에 뭐가 나타나냐면 굉장히 이분도 이제 아랫배가 좀 차시면서 긴장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 기능이 허하거나 이럴 때는 긴장을 하고 그러면 근육이 잘 뭉치거나 뻣뻣해지고 그러고 이제 아랫배가 차시니까 하체 쪽으로 증상이 좀 많이 오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도 상당히 좀 부지런한 편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체력보다 더 넘쳐서 생활하시는 경향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운동을 하실 때에도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하시는 게 좋고 물론 이제 등산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지만 너무 이제 특히 내려올 때에는 우리 몸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릎이라든가 이쪽에 더 이제 힘이 하중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운동을 등산을 아니시더라도 평지를 편안하게 걸으시거나 이런 게 좋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 맥에 또 말씀은 안 하셨지만 뭐가 나타나냐면요. 조금씩 과식이나 폭식을 하기 쉬운 분이세요. 위장 기능이 자꾸 지나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수실 때 특히 이렇게 뭐 저녁 식사는 적게 하시고 조반 석죽 아침엔 밥을 잘 드셔도 되는데 저녁 식사는 적게 하셔서 체중이 더 늘어나는 거는 이제 막으셔야 되고 또 이제 그 근육을 잘 튼튼하게 강화시킬 때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체력을 가지시는 게 적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위장 기능이 지나칠 때에는 열이 발생하게 돼요. 위에 열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열이 쌓이면 요것도 또 근육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불편하신 건 다리만 말씀하셨어도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위에 열을 좀 흩어주고 간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이제 이런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평상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녁 식사는 아주 적게 하셔야 돼요. 허기만 면할 정도로. 그다음에 저녁 식사 이후에는 안 드셔야죠.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선은 평지를 이렇게 천천히 걸으셔서 다리를 좀 강화시켜 주는 거는 좋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세요? 아,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손발이 네. 다른 사람보다 참 편해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여름에도 네. 배는 덮어야지 잠을 자요. 네. 예. 그 다리가 시리고 그러세요? 시릴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냥 손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잡으면 아, 만지면 좀 놀래요. 아, 차다고요. 네, 그러세요. 지금은 이제 좀 안 그러신데요. 지금 네. 긴장해서 땀 그러시네요. 났어요. 네. 긴장하셨네요. 예, 왼손 보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이제 되게 보시면 이렇게 여자분들이 아랫배가 차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맥을 보면. 이분도 이제 맥에 좀 아랫배가 차게 나오시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 쪽으로도 문제가 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방광 기능을 조금 약하게 타고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맥을 보면 이제 방광 기능 약하고 아랫배 차고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화가 잘 쌓이는 분이에요, 이분도. 예, 그래서 그 이제 발이 시리거나 손발이 차거나 이런 것들은 대개 아랫배가 차면 이제 손발이 차거나 이러기가 쉽고, 여름에도 배를 덮어야 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복부 쪽이 이제 많이 차요. 그래서 그거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이제 좋긴 한데, 그거는 뭐 이렇게 돌뜸을 한다거나 이런 건 일시적으로 이제 보완될 수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방광 기능을 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날씨가 춥거나 긴장하면은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보시고, 또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고 날씨 따뜻하면 좀 그거 덜해지시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연세가 더 드시면 소변 쪽으로 문제가 오실 수 있어요. 소변을 참기 힘든다든지, 또 뭐지 요실금이 살짝 온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화가 굉장히 잘 쌓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풀어주고, 또 이제 이렇게 손발이 찬 거는 선천적으로 차신 거기 때문에 금방 따뜻하게 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몸을 자꾸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운을 넣어주는 이런 치료를 좀 하시면 훨씬 이제 손발도 따뜻해지시는데, 그리고 이제 또 맥을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긴장된 맥이 나오고, 허리 조심하셔야 돼요. 허리 어떠세요? 허리도 지금 현재 안 아프셔도 앞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만 무리하시면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거나 이런 게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은 재밌는 게 미리 올 수 있는 증상을 예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맥에는 이제 허리 조심하시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음식 드시거나 이럴 때 날 거, 생 거, 찬 거 이런 거 좀 피하셔야죠. 예, 그런 우리가 이제 보통들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신선한 야채가 좋다. 맞아요? 대답하기 참 난감하시죠. 제가 이제 X인 것처럼 질문을 하니까 X예요, X. 근데 신선해야죠, 야채가. 그렇지만 이제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 드렸네요. 신선한 걸 날 걸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신선한 건데 익혀 드셔야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뭐 나물 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익힌 거, 그다음에 야채도 익힌 거, 붉기가 한 번씩 다 한 걸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배를 자꾸 이제 차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식생활도 그렇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나라 나물 종류가 어떻게 묻혀요? 그렇죠. 데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예 그럼 뭐 비타민 C가 다 빠져나가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차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나물 종류를 한번 데쳐서 무치는 거는 독을 한번 제거하는 거예요. 야채 독을.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방목에 해당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육식보다는 야채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드시는 게 좋지만, 그 대신 붉기가 다 닿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온화하게 잡수셔야 몸이 이제 차지지 않고 문제가 안 생기시는 거예요. 예, 이제 설명이 되셨죠? 네, 또 다른 분 궁금하시면 말씀하세요. 아, 네. 저는요, 네. 저는요 네. 한 달 전서부터 눈이 이렇게 떨리거든요. 아, 네. 또 괜찮다가 또 요즘에 계속 일주일 때 계속 눈이 떨려요. 아, 긴장도 그러셨어요?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 갖고요. 과로를 좀 많이 하셨어요? 과로는 그렇게 안 안 하는데. 하셨어요? 네. 네. 그럼 제가 근데 맥을 좀 볼게요. 네. 어떤 사람은 중풍이 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알고 싶어요. 양 눈이 다 떨리세요? 아니, 한쪽만요. 한쪽, 지금도 막 왼쪽이요? 떨려요. 아, 그러세요. 오른손 주시고요. 네. 많이 걱정되시겠네요. 네. 네. 자, 왼손 보시고요. 네. 지금 본인도 느껴지세요? 떨리는 게? 예, 떨려요. 네, 그러세요. 예, 되셨습니다. 이제 뭐든지 흔들리는 증상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흔들리는 건 다 풍으로 봐요. 근데 이제 중풍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 겁이 나죽겠네. 이제 흔들리는 건 다 풍인데 이렇게 이제 얼굴이 이렇게 푸석푸석하면서 이제 뭐가 흔들리는 증상, 뭐 위풍증이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대개는 이렇게 이제 눈꺼풀이 흔들리고 이러는 경우에는 체력이 좀 딸리면서 이제 이렇게 좀 긴장을 많이 하시고 마음을 좀 많이 쓰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 맥을 보면은 이분도 자꾸 위장 기능이 지나치는 쪽으로 가기 쉬운 분이에요. 그래서 뭘 잡수실 때 항상 부족하다 싶게 잡수셔야 돼요. 네. 예,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요. 그렇죠. 맞아, 이제 바르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이제 맥을 보면서 이분은 위장 기능이 자꾸 지나치는 쪽으로 가시는데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얼굴에 나타나는 증상은 위장 기능하고 연관이 많아요. 예, 그래서 위에 뭐 열이 많다든가 그러면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돋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위장 기능이 안 좋으면 또 한쪽으로 바람을 많이 쏘이면 구안화사 오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위에 열이 많으면서 찬바람 쏘였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얼굴에 나타나는 증상은 소화기하고 연관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아까 저기 계신 분 음식을 어떻게 드시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제가 위장 기능이 자꾸 지나친 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분도 위에 열이 많이 쌓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맥을 열이 보면 여기 가슴에도 스트레스 많이 쌓여 있으시고요. 화가 쌓여 있으시고, 그다음에 어깨, 목 이런 데도 뻐근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지금 딱 불편하게 못 느끼셔도 언제든지 조금 이제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목 뒤도 뻐근하고 허리도 뻐근하고 이러면서 가슴도 답답해서 한숨 쉬시고 이런 게 올 수 있는 너무 분이시고. 예. 그래서 그거를 가장 근본적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음식 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자꾸 지나치게 하다 보면 우리 몸에 열이 쌓이면 열은 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떨린다든지, 또는 이제 뭐 한쪽으로 찬바람을 많이 쏘였다, 또 찬데 대고 주무셨다 그러면 입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거 조심을 하시고요. 또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에는 식사를 하시고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밖에 확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중풍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분은 이제 혹시 가족력 중에 혈압이 높으신 분 계세요? 부모님 중에? 없으세요? 그래도 이분은 그렇게 갈 수 있는 체질. 혈압은 없어요. 저는. 혈압은 앞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뭐 혈압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없으셔도 앞으로 그쪽으로 가실 수 있어서 특히 잡수시는 거 조심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시고 이제 또 아까도 그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어깨, 목 뒤, 허리 뒤쪽이 좀 안 편하신 그런 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것들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 삐끗하지 않게 물건 들거나 운동하거나 이럴 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예, 설명해 드렸고요. 다른 분 또 네, 말씀하세요. 저는 평소에 네. 몸살이 잘 걸려요. 네. 그런데 평상시에도 밤만 되면 몸이 아파요. 아, 그러세요? 네. 몸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아프세요? 몸살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요. 그러세요? 예. 예. 꽤 오래 되셨어요? 좀 됐죠. 아, 좀 되셨어요. 네. 네. 제가 우선 맥을 좀 볼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 네. 네. 왼손 보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저 평상시에 소화가 잘 되세요? 네, 소화가 소화도 안 잘 시켜요. 이제 이런 분들은 맥을 보면 위장 기능이 튼튼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잘 드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원래 선천적으로 비위 기능은 약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드시는 거 보면 아마 내가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조금 잡수시거나, 또는 이제 뭐 잡수시는 거를 굉장히 이제 나도 모르게 조심을 하시거나 이러실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이제 소화 기능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런 분들은 잘 드시다가도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되거나 입맛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몸살기가 늘 있으시다는 거는 지금 감기 몸살의 그런 몸살이 아니고요. 소화 기능도 편하지 않으시면서 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울이라고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가 잘 소통이 되지 않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맥을 보면 상당히 긴장된 맥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육이 잘 뭉치시는 거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마음을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어깨목 이런 데 근육이 잘 긴장이 되거나 굳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특히 낮에는 활동하시니까 크게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자려고 이렇게 누우시면 이제 긴장이 딱 풀어지면 자기의 불편한 증상들이 다 느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잡수시는 거를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앞에 분들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앞에 분들은 위장 기능이 자꾸 지나쳐서 문제신 거고 이분은 원래는 약하시니까 그게 이제 탈이 안 나도록 살살 이렇게 다독다독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연세가 이렇게 더 드시면 지금 어떻게 되세요? 죄송하지만. 40 좀 넘었어요. 넘으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크게 문제가 안 생기시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더 드시고 뭐 갱년기 되고 이렇게 되면은 위장 쪽으로도 문제가 더 크게 오실 수가 있고 또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잡수시는 거를 항상 때 맞춰서 잘 드셔야 돼요. 배 안 고프다고 안 먹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배가 고프면 몰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드시고 아마 그런 성향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맥을 보면 이런 분들은 그런 성향이 있으시거든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고프면 또 한꺼번에 이렇게 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위에 탈이 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조금씩 드시는 분들은 난 소화기는 튼튼하고 소화는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때로는 있어요. 근데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몸살기를 치료한다 그래서 그런 감기 몸살기를 치료해 드릴 게 아니고 소화 기능하고 이제 이렇게 근육이 뭉쳐 있는 걸 풀어 드려야 전체적으로 편안해지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화에 연관된 이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생활하실 때 자꾸 이제 펼치는 운동 하시면서 예, 건강한 이제 노후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